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육상 자위대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중순부터 육상 자위대 소속 병력 10만 명과 차량 2만 대, 전투기 120대를 동원해 전국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례적인 일본의 대규모 군사훈련에 예상대로 이것이 특정 적대 국가나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도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자위대 대변인이 직접 해명까지 했는데요. 최근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서 하는 것이지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연한 말장난입니다. 군사훈련을 할 때 어떤 국가를 침략하기 위해 훈련 중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번 훈련을 취재하고 있는 CNN이 일본의 의도를 대놓고 폭로해버리면서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일본은 이번 훈련이 특정 적대 국가나 지역을 염두에 두고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훈련장의 지형이 센카쿠 열도 등 일본의 남쪽 해안 지역과 비슷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센카쿠 열도는 동중국해의 무인도로 일본이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은 갸오디다오라 부르며 영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으로 영토 분쟁 지역입니다. 따라서 CNN은 일본의 이번 훈련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중국 또는 러시아와의 물리적 충돌에 대비한 것이라는 것을 은근히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CNN은 이런 말도 전했습니다. 육상 자위대의 대규모 훈련이 이뤄진 히주다이 훈련장에서는 각본 없는 모의 전투도 진행됐다. 이것은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와는 매우 동떨어진 모습이다. 특히 육상 자위대 2사단의 훈련에서는 실탄 대신 레이저를 발사하는 모의총이 이용됐고 군복과 탱크, 차량 등에는 적에게 타격을 받았는지 알려주는 센서가 달려있다는 내용까지 CNN을 통해 보도되면서 일본은 순식간에 중국과 러시아를 침략하려는 것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해군 함정을 출동시켰습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일본 방위성 통합망료간부는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 5척씩 총 10척이 10월 22일 일본 남부 가고시마현 오스미 해협을 나란히 통과해 동중국해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러시아와 중국 함정은 일본 북쪽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 사이 스가루 해협을 통해 동해에서 태평양으로 진출했습니다. 이어서 20일에는 지바현 동쪽에 이누보사키 앞바다 약 130km까지 접근하며 일본 열도 우측을 따라 남하했고 22일에는 오스미 해협을 통과해 동중국해에 진입했습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 함정 10척이 일본을 가운데로 두고 좌우가 바뀐 디귿자 모양으로 항해한 셈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함정이 동시에 지나간 스가루, 오스미 해협은 국제해협이어서 국제법상 통과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 함정이 그것도 동시에 이 해협을 통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이동 경로가 명백히 일본을 포위하는 듯한 형태였기 때문에 일본은 그야말로 닷새 동안 식은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두 나라 함정이 일본 열도를 따라 남하하는 과정에서 함재 헬기 이착륙 훈련 등도 진행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다고 전했는데요. 18일부터 22일까지 러시아와 중국 함대가 일본 열도를 포위하고 있는 사이 일본이 얼마나 긴장하며 예의주시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무력 시위에 일본은 당황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본 정부는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고 언급하였고 기시다 총리가 직접 나서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위협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밝혀 중국과 러시아에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본이 상당히 자신감 넘치는 반응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일본이 정말 자신이 있었다면 당장 자국 영토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인권 같은 단어와 거리가 먼 일본이 굳이 이런 단어를 중국, 러시아와의 긴장 상황에 사용한 것은 미국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의중이 담겨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중국, 러시아와 일본이 전면전을 하게 된다면 일본은 순식간에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이야 대만 해협에 공군기를 제집 드나들듯이 파견하면서
무력 시위를 자주 했기 때문에 익숙하다지만 이번에 일본을 당황시킨 나라는 러시아였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남쿠릴 열도 4개 섬을 두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 러시아가 일본을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은 아베 신조 전 총리였습니다. 2018년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평화조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남쿠릴 열도 반환 협상을 계속해왔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애초에 4개 섬 모두 반환이라는 입장을 포기하고 2개 섬 반환으로 요구 조건을 낮추면서까지 러시아의 적극적인 구애 공세를 펼쳤습니다. 러시아와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북방섬을 반환받은 총리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어서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경제적 협력을 기대하면서 협상을 진행 중이던 러시아가 평화조약의 전제가 되는 영토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즉 섬을 돌려줄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작년 7월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주도하에 개헌이 이뤄졌는데 신헌법에 타국의 영토를 이양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헌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영토를 반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일본은 헛물만 켜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최근 언행을 보면 러시아가 일본을 가지고 노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헌법 때문에 영토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니 최근에는 또 입장을 바꿔 아직까지 일본과 평화조약이 없는 건 넌센스라면서 다시 평화조약 체결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남쿠릴 열도에 미군이 배치된다면 미군이 러시아 국경 인근에 배치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우려를 일본 측이 해소해줘야 한다는 단서를 내건 것입니다. 국경 근처에 미군과 미사일 공격 시스템이 배치될 가능성과 관련해 예상치 못한 일이 없도록 일본이 러시아에 반드시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미국과 러시아 간의 국경 충돌을 책임질 방법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푸틴 대통령은 일본에 불가능한 전제 조건을 달고 일본 측이 먼저 나서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쿠릴 열도를 자국 영토임을 공고히 하면서 일본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쿠릴 열도의 기업들을 위한 전례 없는 세제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이곳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와 재산세, 토지세를 10년간 면제하고 관세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일본에게 영토 협상을 하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러시아의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낸 것입니다. 러시아의 강원 양면 작전은 얼마 전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 일본의 원제에 대해 팩트 폭격을 가한 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서기는 독일 나치 정권은 1945년 5월 2차 세계대전 항복을 선언했지만 일본은 전쟁을 멈추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이 저지른 만행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아시아 안에서 동맹국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다가도 푸틴 대통령은 또 기시다 신임 총리가 취임하자 아베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평하면서 기시다 총리 역시 아베의 노선을 계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보였습니다. 푸틴의 이 같은 발언은 아베 때와 마찬가지로 잘 가지고 놀아보겠다는 의미인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겁도 없이 최대 규모의 육상 자위대 훈련을 감행해 러시아의 무력 시위를 이끌어내버린 일본. 지금처럼 미국만 믿고 전면에 나서 러시아와 중국을 군사적 적대국으로 돌리는 자충수가 이어지다가는 중국과 러시아의 진짜 협공을 당하고 결정적 순간 미국에게는 외면받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아프간 사태로 인해 위기를 맞은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일본을 구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충돌을 감수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